여러분 혹시 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이라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자녀분이든지 아니면 여러분들께서 직접 이게 듣거나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조인이 아니더라도 이건 꼭 상식으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을 직접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집행문하고 송달증명, 확정증명이 뭐다라는 거하고 어떻게 생겼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걸 이제 신청을 하는 양식이 있어요. 신청하는 양식이 있는데 간단합니다. 법원에 가면 이렇게 신청서가 있어요.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 신청서 한글 파일을 업로드 해 놓겠습니다. 그럼 신청서가 있는데 이 신청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사건 번호 해가지고 판결을 받았을 적에 그 판결에 대한 것이 어떻습니까? 집행을 해달라, 할 수 있도록 집행문을 부여해달라, 아니면 송달됐다는 걸 증명해달라, 확정됐다는 걸 증명해달라는 거기 때문에 그게 판결일 경우는 원고 피고, 뭐 채권자, 채무자, 결정일 경우는 이렇게 쓰는 난이 있어요. 여기다가 자기가 받은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할지, 아니면 송달증명은 신청을 할지, 확정증명을 신청할지, 요거를 동그라미를 치고 밑에다가 서명하시면 돼요. 세 개 다 필요하다. 그럼 세 개 다 필요하면 됩니다. 세 개 다. 예. 자, 이렇게 다 되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여기다가 이제 다 하면 증명하는 이 난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중에 만약에 내가 뭐 사건 번호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신분증을 가지고 가셔가지고 사건 번호 갖다 확인한 다음에 거기다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건 번호 적고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셋 중에 어느 것이냐, 셋 다냐 해서 아주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생소한 것이 집행문입니다. 이거는 변호사들도 자기가 직접 이걸 해보지 않는 이상은 구정을 잘 못해요. 그래서 집행문이라는 게 뭐냐면 금전 채무에 따라서 또 다른 판결에 의해 가지고 강제 집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우리가 받은 판결 정본에다가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양을 보면 이렇습니다. 집행문이 어디 있지?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요. 그런데 어디에 있냐면 일반적으로 판결이 첫 장이 이렇게 나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11민사부 판결 이래가지고 사건 번호 원고 피고 그 다음에 판결 서고 쭉 이게 첫 페이지고 마지막 페이지 보면 정본입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마지막 페이지가. 근데 이걸 가지고 있다가 집행문 신청을 하면 정본 뒤에다가 집행문을 붙여줘요. 정본 뒤에다가. 예, 그래서 이렇게 한 장이 붙습니다. 한 장이. 이걸 이제 확대해서 볼게요. 윗부분을 확대를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문, 사건 어느 번호 나오고 이송문은 피고 누구누구에 대한 강제 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내어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 저희들이 받은 1월 14일 날에 받은 집행문입니다. 근데 여기는 뒤에 가로에 대해 가지고 뒤에 보시는 것처럼 없어요. 그런데 1심 판결 끝나고 상대방이 항소를 하더라도 원고 측이 이겼다면 거기에 따라 가집행 선고가 붙습니다. 그러면 그 가집행에 따라 가지고 먼저 경매 신청이나 강제 집행하기 위해서 집행문을 부여 신청을 하면 반드시 가로가 붙어요. 단 가집행에 의한 돼 있습니다. 이게 반드시 붙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안 붙어 있는 거는 확정 판결이 완전히 난 경우입니다. 그래서 집행문이라는 것은 별거 없다. 정본 뒤에다가 이렇게 집행문 그래가지고 한 장을 붙여주는데 밑에 설명문을 보면 더 착실합니다. 이 집행문은 판결이나 결정의 정본과 분리하여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설명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판결문 정본 뒤에 결정문 정본 뒤에 집행문 그래가지고 한번 붙여주기 때문에 집행문 주십시오라고 하면 판결문 전체를 이렇게 주면서 뒤에 집행문이 붙어 있는 걸 확인하고 드리면 돼요. 그게 바로 집행권한이 있는 판결 정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확정증명은 뭐냐? 확정증명은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거. 상대방이 불복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났다든지 아니면 2심, 3심 다 하고도
누가 이겨가지고 확정됐다든지를 증명하는 거니까 그때는 확정증명을 제일 처음에 본 증명서들을 신청을 하면 다음과 같이 확정증명은 그것이 또 나옵니다. 별도로. 그럼 이걸 자세히 보면 똑같아요. 확정증명은 사건 번호 적고 제가 지운 겁니다. 원고 누구. 이거는 제가 이제 피고를 대리해서 신청한 거죠. 그래서 위 사건에 가여 2022년 2월 8일자로 확정되었음을 증명합니다 하는 이 확정증명이 바로 이거예요. 별거 없습니다. 그냥 한 장짜리로 이렇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송달증명은 이 판결문이나 결정문이 송달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송달증명은 확정증명하고 모양이 똑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건 번호가 적혀 있죠. 원고 누군지 피고 누군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신청이 누가 있는 나오겠죠. 그 다음에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송달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 원고 누구누구에게 2021년 11월 26일 판결 정본 송달, 피고 누구누구에게 2021년 11월 27일 판결 정본 송달. 이거는 상대방이 언제 수정하느냐에 따라서 날짜가 약간 달라집니다. 이런 식으로 송달 증명원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 영상은 r119co.kr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오른쪽에 나홀로 소송 부분에다가 각계각주에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보시고 신청서 양식을 아래 한글 파일로 같이 업로드 해놓을 테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